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오늘은 그 안부부터 다 여쭙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래도. 근데 목이 좀 칼칼한 듯한 느낌이.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운전은 괜찮으셨어요? 네, 운전은 괜찮았는데요. 오늘따라 또 제 앞에 매연이 이렇게 많이 있는 차들이. 뿜뿜 막 뿜으면서 가요? 네, 좀 심하더라고요. 오늘 심합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한 분은 결국은 여론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0060님. 중국발 미세먼지는 계속 항해하면서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이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대봐라. 좀 이런 식으로 완전 배짱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국제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여론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셨고요. 정광준 님도 이런 나라와 이웃에서 사는 게 참 그렇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8104님도 문자 주시고 송인재님은 어른은 마스크라도 하는데 유아들은 제대로 착용도 잘 안 됩니다. 애들은 그냥 뜯어내잖아요. 네.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걱정이라는 문자 주고 계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간다는 사람이 이해 안 갔는데 오늘 아침은 이해된다. 네. 이런 문자까지. 예,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뉴스라도 좀 쾌청한 뉴스들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개헌을 놓고도 네. 안개 속이죠, 전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정치적 이슈가 개헌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그중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해볼까? 아니면 선거 연령 하향을 가지고 좀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국무총리 추천을 가지고 해볼까? 이것을 논의를 하다가 일단은 좀 크게 가보자라고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1일 날은 그 개헌 발표 이틀 차에 3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1차 조사를 했었는데요. 시기를 놓고. 네. 그때는 찬성 59.6%, 반대 28.7%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헌 3일차 그 발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했었죠. 그렇죠. 그날 오후에 이 개헌안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잠깐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청와대발 개헌안 문재인표 개헌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네. 비교적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성인 19세 이상 성인 8,788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5.7% 응답률, 조사 방법과 표본 오차는 95% 신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민주화운동 계승,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수도조항 신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로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잘됐다, 잘된 편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됐다라는 4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는 매우 잘됐다는 긍정평가가 37.5%로 나타났고요. 매우 잘됐다 37.5. 잘된 편이다 26.8. 잘된 편이다 26.8. 합쳐서 64.3%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매우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15.9%. 매우 잘못됐다 15.9. 잘못된 편이다 12.6. 합쳐서 28.5%가 부정평가를 해서 긍정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됐다, 잘된 편이다나 매우 잘됐다, 잘됐다라는 응답이 매우 잘못됐다, 잘못된 편이다라는 응답보다 2배 넘게 나온 거네요. 3명 중에 2명꼴로 긍정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지난주에 3월 26일 날 개헌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긍정평가가 59.6%였는데 이번 조사는 64.3%로 대략 5%포인트 가까이 긍정평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좀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져요. TK와 60대 이상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다수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그 정치 성향별,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나 지정당별로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88.5%가 긍정평가, 중도층에서는 64.1%가 긍정평가해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56.6%가 부정평가를 했고 긍정평가는 33.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긍정평가 91.7%, 정의당도 76% 긍정평가, 민주평화당 63.6%가 긍정평가했고요. 무당파층도 56.4%가 긍정평가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74.8%가 부정평가,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55.6%가 부정평가를 해서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만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TK와 60대 이상에서도 잘 됐다라는 응답이 높았어요. 전 지역 나이별로 봤을 땐 다 높았지만 결국 보수냐 진보냐 지지정당이 어느 쪽이냐라고 나눴을 때는 달라지는 상황. 그래요. 하여튼 뭐 발의합니다 오늘. 전자결제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는 이제 국회로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꼼꼼하게 여론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정례조사로 가보죠. 대통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69.1%로 지난주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가 9.6%. 이번 주가 69.1%. 네,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못했고요. 약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면은 청와대 3.1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 또 개헌안 그 설명 이틀째였죠. 토지공원 개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금요일 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구속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수층과 대구 경북 50대에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69.1%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이택스 대표가 강조하는 게 추이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을 봐라. 수치 하나하나보다도. 근데 지금 모양을 볼 때 60.8을 1월이었습니까 이게? 2월이었습니까? 60.8 1월이었어요. 1월에 60.8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추이면은 70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살짝 주춤했거든요. 그 요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개헌안 발의 내용 중에 가장 지난주 논란이 됐던 것이 토지공개념 논란이었습니다. 토지공개념. 일부는 가짜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 특히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죠. 목요일 좀 소폭 하락했고 또 크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목요일 날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금요일 날 또 집행이 됐죠. 그러면서 보수층 일부가 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군요. 지금 개헌안 관련해서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오진성 님은 개헌안 잘못됐다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하신 건가 의심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지지하시는 거죠. 완전히. 반면에 9635님은 근데 3명 중 1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이번 이제 개헌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개별 사안들과 관련해서 여론사를 강론으로 했다면 아마 찬성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뭐 민주화 운동 개선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수도조항 신설이나 또 경제 민주화, 토지공개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선거 연령 하향도 한국당 혁신위가 또 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에서 했을 때 제일 팽팽할 부분은 역시 토지공개념 쪽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두 번째가 이제 지방자치화분권. 한국당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민주화운동 계승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견이 있으니까 거의 없어 보이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여튼 강론으로 좀 우리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정당 지지율 가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0.8%포인트 오른 52.6%로 나타났고요. 예. 한국당도 2%포인트 오른 20.6%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4%로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주간 기록을 했고요. 그래요. 정의당 5%, 민주평화당 2.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한국당의 2%포인트 상승이 눈에 띄네요. 네. 한국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떨어지고 이랬는데 2%포인트면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헌안 논란 때문에 한국당이 주 초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또 집행되면서 목 금요일 날은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만 아니었다면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개헌안 논란 때문에 한국당은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모처럼 20%를 또 기록하게 역시 됐습니다. 역시 보수층의 결집. 아까 그 토지공 개념 이런 걸로 인해서 결집한 게 크다. 20% 돌파가 이게 되게 오랜만이죠. 한국당. 예, 몇 주 만에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초 중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토지공 개념 논란이 있었던 목요일 날 하락하고 또 금요일 날은 미국발 악재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약세로 좀 돌아섰는데 아무튼 그 정당 지지율 전체로 본다면 민주당, 한국당이 지난주에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치라고 하셨어요. 당 창당 이래. 근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새로운 동력들을 불어넣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야 간 충돌의 주인공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은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52.6, 한국당 20.6, 바른미래당 6.4, 정의당 5, 민주평화당 2.6 이렇게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9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6,33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관지가 건강하신 이택수 대표. 네.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오셨는데 꼭 하나 끼세요 오늘. 오늘은 끼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 나누신 대로 이게 뭐 K90 몇 그거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차에는 그 일반 마스크만 있기 때문에 그 소용 없습니다. 네, 소용 없다. KF94 이상. 94. 네. 약국에 가서 사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네.